이제부터 3부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오늘 직접 참석하지 못한 팀들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부의 첫 팀은 갈라파고스 상어팀에서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낸 갈라파고스 상어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활동 도서 소개, 토론활동, 연기활동, 성과 및 소감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도서로는 수레바퀴 아래서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 데미안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정해진 규칙은 삶을 규칙적이고 올바르게 해주는 것일까? 창의력을 억누르고 삶을 억압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면서 꼭 아픈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규칙은 창의력을 억누른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에 비해 한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아픈 가정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또한 존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데미안에서는 우리는 언제 어둠의 세계를 마주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독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정말 없을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 각자 자신들의 경험에 빗대어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또 추가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세계를 마주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독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한 결과 대부분 어둠의 세계는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은 독립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는 독립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정말 없을까라는 주제에서는 대부분 자유의지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침체될 것인가?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중 어떤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는가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코로나로 인해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기활동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분야에 대해 의논하고 선정해서 코로나 종식하면 서점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성과로는 4가지의 성과를 이루었고 1가지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상문 2편은 갑작스런 비대면 전환으로 많은 과제로 인해 한 편씩 작성하였습니다. 소감으로는 박연정 학생은 연기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림 학생은 바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팀원들과 모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김은지 학생은 저번 학기에도 하였는데 저번 학기에는 토의식이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이번 학기엔 토론식이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학생은 처음으로 독서클럽 활동을 하였는데 하면서 사회자 역할을 엄청 잘해주었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용 학생은 저번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참가하였는데 2번의 독서클럽 활동으로 졸업 후에도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으로는 교수님께서 다들 이번 독서클럽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셨고 모두들 책을 읽으면서 책에 푹 빠져 코로나 블루로부터 벗어나자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갈라파고스 상어팀에서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구독미 팀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안녕하세요. 구독미 팀의 성과 발표를 맡은 의생명화학과 16학번 엄한결, 제약공학과 18학번 박세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독미의 한 학기 활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구독미는 좋은 책들을 읽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저희 팀은 5명의 개인 신청자들이 모인 팀으로 다양한 학과, 다양한 학번의 팀원들이 모인 만큼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 1주차 때 세영님이 랜덤 뽑기로 가져오셨던 이름들도 있잖아요. 제가 단백질을 뽑았었던. 맞아요. 그래서 첫 주 토론 때 서로 이름 안 부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로 불렀었죠.
그리고 구독구독미의 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던 지도 교수님 소개를 빼놓을 수 없죠. 저희 팀의 지도 교수님은 작업치료학과 장무정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과 함께했던 토론마다 책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 문장은 교수님께서 토론 중에 해주신 말씀이면서 저희 팀의 독서 토론 활동 스토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주세요. 구독구독미. 저희 팀의 활동 도서는 데미안, 아몬드, 자존감 수업입니다. 아몬드는 내면의 성장에 관련된 데미안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두 책이 외부와 소통하며 성장하였다면 자존감 수업은 이와 다르게 자신에게서부터 성장하는 모습이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책과 활동 내용에 대한 구독구독미의 다음 영상을 함께 볼까요? 구독구독미. 먼저 지정도서인 데미안입니다. 공통도서인 만큼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각 책의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보았습니다. 데미안에서는 직면이라는 단어를 뽑았는데요. 나를 직면하고 자아를 찾아 성장하는 싱클레어처럼 직면이라는 단어가 데미안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저희 팀의 토론 주제입니다. 위에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세영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견이 무엇인가요? 저는 MBTI 얘기가 생각나네요. 제가 ISTJ고 한결님께서는 ENFP셨었죠. 정반대여서 그런지 저는 그때 한결님의 의견이 다 새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찾는다는 의견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ISTJ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팀원들이 각자 하나씩 뽑은 데미안에서의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수빈님께서는 R은 세 개다로 시작하는 문장을 선택하셨는데 역시 데미안 하면 저 문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토론에서도 저 문장을 주제로 다루었었기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데미안을 읽으며 자신을 증명하고 내적 성장을 이룬 구독구독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함께 다음 영상을 이어보시겠습니다. 구독구독미. 두 번째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편도체 이상으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윤재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선정한 아몬드의 키워드는 바로 공감입니다. 아몬드를 읽다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윤재의 시선에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한번 책을 완독한 후 다시 읽으면 그때부터는 윤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야말로 진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의 토론 주제를 알아볼까요? 4주차 아몬드 토론 주제입니다. 이때는 한결님께서 진행자를 담당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처음으로 진행을 담당했었던 토론이어서 긴장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4번 주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행자만의 긴장감,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론 참관에서 책 내용에 대한 토론거리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저희 팀은 5번 주제를 추가하여 토론을 이어가 보았습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며 그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공감이라는 키워드에도 딱 맞고 책 속에서 찾은 주제로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토론 참관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팀원들이 뽑은 아몬드에서의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아몬드를 읽으며 공감의 중요성과 대인관계에서 이룰 수 있었던 성장에 대해 알게 된 구독구독미 다음 성장 과정 함께 이어서 보시죠. 구독구독미. 저희 팀의 세 번째 책은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에 대해 알려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수업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네요. 책에서도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에 대해 알려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움직이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에 남아요. 역시 생각보단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영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주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팀원들이 선택한 기억에 남는 문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그럼 다음은 자존감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에 대한 저희 팀의 의견입니다. 저희 구독구독미의 세 번째 성장인 자존감 수업을 들으며 변화와 실천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성장을 도와준 연계활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데미안 연계활동입니다. 저희 팀원 중 상담심리치료학을 복수 전공하고 계시는 소비님께서 준비해주신 융의 심리학입니다. 참 자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싱클레어의 내면적 성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독서클럽 활동에서 전공을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수빈님의 작가조사 부분과도 융의 심리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이 헤르만 헤세가 칼 융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즈음에 쓰인 책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몬드 연구 활동입니다. 4주차 토론회 공감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토론 주제에서 나온 활동이었죠. 바로 감사일기를 써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일주일간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타인에게로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위로를 받기도 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결님, 저희 자존감 수업으로는 어떤 연계활동을 진행했었죠? 자존감 수업의 키워드가 변화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저희의 활동은 실천하기입니다. 3권의 책을 읽으며 혼자 생각했던 내용, 그리고 토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 저희의 성장을 위한 다음 연계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물 같은 존재이신 장문영 장문영 교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성장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정말 성장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신 장문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의 성장 과정을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는데요. 데미안을 통해 나를 직면하며 자신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를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며 대인관계를 통한 성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수업을 통해 변화를 위한 실천의 동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성장한 구독구독미의 개인별 목표 달성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팀장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성장을 함께 해온 저희 팀의 참여 소감과 이룰 수 있었던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독서클럽 활동을 계기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데미안 책 속 싱클레어처럼 저도 내면의 성장을 이룬 것 같아요. 저는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또 그로 인한 변화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장문영 교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구독구독미의 앞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구독구독미의 성장 과정을 따라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안녕. 구독구독미 팀에서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레스비 팀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독서클럽 레스비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윤동영. 전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안선정 교수님이고 팀장 박수진, 팀원 윤동영, 윤효혜, 김현우, 변정희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 이 세 책을 읽었습니다. 일단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입니다. 독일계 스위스인이며 시인이자 소설가시고요. 1899년 첫 시집 낭만의 노래와 산문집 한밤중에 한 시간을 발간했습니다. 1946년에 유리알 유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데미안을 읽고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것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저희 멤버들은 의사와 환자 같은 친구, 진정한 가족, 그리고 안도할 수 있는 존재, 가족과 친구보다 더 신비한 존재, 그리고 부모님 같은 친구, 영향을 주는 친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 두 번째 주제로 데미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의견, 그리고 데미안의 가족이나 성경과 교회,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도움을 안 받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회색인간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동식 작가의 소설집이고 작가는 이야기를 매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그 글이 소설로 출간되었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읽히지만 한참을 곱씹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작품들입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작가는 1985년 성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16년부터 온라인 공포 게시판에 창작 글을 올리기 시작해 2017년 12월 회색인간을 출간하며 데뷔하였습니다.
저희 토론 주제로는 회색 인간의 뜻은 무엇일까? 였고, 모든 생각들이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는 감정이 무채색인 사람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희망의 색인 흰색이 섞여 회색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사람이 회색 인간이다. 등 많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의 지난 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다룬 희극 형식의 책입니다. 우선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십니다. 이에 대해 저희의 토론 주제는 자신이 판사라면 천국에서 어떤 형을 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도전하도록 해준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혼을 없애고 평범하게 살거나 착한 삶을 살았다면 선택의 기회를 준다. 죄가 많다면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살게 한다. 잘 살았을 경우 천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생활권 또는 원할 때 환생할 수 있는 환생권인데 여기 생활권이라고 돼 있네요. 네, 환생권을 준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이 끝나고 각자 팀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책 3권을 받고 심층 토론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평소에는 책을 읽을 시도나 기회가 없었는데 독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소통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 이번에 독서 토론을 하면서 새롭게 많은 지식을 또 얻어갈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간다.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어서 뜻깊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등 많은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독서클럽 레스비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스비 팀에서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 팀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의 팀장 박규빈입니다. 발표의 순서로는 팀 소개, 책 소개, 마지막으로 활동 소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 소개입니다.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 팀은 처음 2020학년도 1학기에 기존의 팀원들과 함께 팀을 결성하여 1학기에는 풋풋하고 엉성하면서 생기발랄한 활동과 면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지정도서 데미안 책을 통해 현재 각자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토론에서 확인하고 이전 학기의 활동에 비해 더욱 성장한 모습들을 서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팀원 소개로 넘어가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의 팀장 저 박효빈은 직책을 휘두르는 그런 팀장이 아닌 모든 팀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독서클럽 활동에 있어서도 자신이 먼저가 아닌 팀원들을 위한 헌신적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디자인 담당이자 토론 아이디어 뱅크 임민지 학우분의 소개입니다. 임민지 학우분은 연기활동, 카페 포스팅을 예술적으로 꾸미며 저희 팀의 활동들을 더 눈부시게 해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의 팀 뉴페이스 박정은 학우분입니다. 박정은 학우분은 저희 팀에서 30분마다 독서클럽 카페를 들어가냐는 장난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카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준 팀원입니다. 다음은 김예원 학우분입니다. 김예원 학우분은 일개미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활동과 숙제는 어느 팀원보다 빠르고 영양가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서 성실함의 표본을 팀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한유찬 학우분입니다. 한유찬 학우분은 저희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였는데요. 무거워질 수 있는 토론 분위기를 항상 웃는 얼굴과 재치 있는 말투로 토론 분위기를 재밌게 띄워주는 그런 팀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막내 김유민 학우분입니다. 김유민 학우분은 항상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토론 활동을 할 때마다 토론 주제와 관련된 첨부 자료와 사례를 프린터하여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준 학우분입니다.
다음은 책 소개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데미안이 지정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유도서는 팀원들이 각자 읽고 싶은 책을 투표해서 다양한 책들이 나왔지만 아몬드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최종 선정되어 한 학기 동안의 독서클럽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소개입니다. 저번 학기 독서클럽 수료 후 활발했던 토론 활동에 비해 카페 활동이 다소 부족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활발한 카페 활동하기를 이번 학기의 공통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성실하게 카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은 저희가 1학기 때부터 해온 연계 활동,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의 트레이드 마크인 내가 만드는 책 표지 활동입니다. 책 표지 만들기 활동은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후 각자 인상 깊었던 내용을 표지에 담아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책에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 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자 생각한 장면을 공유함으로써 타인이 생각했던 장면과 비교해보며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책 표지의 사진들을 보며 알 수 있듯이 같은 책을 봤지만 각자 다른 장면이나 느낀 점을 표지로 나타내서 항상 어떤 것들이 나올까? 나와 같은 장면을 생각한 팀원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학기 책과 셀카를 찍어 관련 PPT 자료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연계 활동으로는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 감정 백과사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감정 백과사전 영상은 카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계 활동은 그림 일기입니다. 데미안의 연계 활동으로 데미안에서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허세를 부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싱클레어처럼 과거에 허세를 부렸던 일들을 그림 일기로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허세로 인해 생겼던 민망한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팀원들끼리 다짐했습니다. 그림 일기 활동을 끝으로 저희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 팀은 한 학기 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토론 활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학기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 팀의 활동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 팀에서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와글와글 팀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글와글 팀 발표를 맡게 된 신현지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 소개, 목표, 책 소개, 토론, 그리고 소감을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들은 국제경상학부 19학번으로 이서윤, 석혜인, 신현지, 최수인, 이종훈, 김동은입니다. 저희는 독서클럽을 시작할 때 세운 목표들에 대해 모든 팀원들이 독후감을 다 쓰고 토론에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토론 주제를 생각해와서 그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임 약속 전 선정 도서를 읽어보는 것과 미리 잡은 모임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목표 부분에서 100%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팀원이 즐겁고 열정적으로 독서클럽에 임해줘서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큽니다.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싱클레어가 경험을 거듭해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 데미안. 모두가 행복한 문명사회와 힘들 때가 많지만 인간적인 야만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멋진 신세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학을 뒤집어 놓은 경제학이 숨겨온 6가지 거짓말. 이 3가지 책이 저희 팀의 선정도서입니다. 다들 데미안 읽으셨나요? 저희 조는 데미안을 읽고 싱클레어가 선의 관점인가 악의 관점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선악,
그리고 중립의 관점에 대해 나눠서 토론하였는데 선의 관점인 신은지 팀원은 자신의 내면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악의 관점인 이서윤 팀원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악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악을 통해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중립인 석혜인, 이종훈, 김동은, 최수인 팀원은 두 세계를 방황하는 것을 보면 싱클레어는 악과 선 둘 다이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카인이 꼭 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 반대로 생각되는 것이다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 같은 책, 같은 주인공인데 이렇게나 다양한 관점들과 생각들이 있다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멋진 신세계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문명사회는 소마라는 부작용 없는 마약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팀원 6명 전부 합당하지 않다에 손을 들어서 반박하는 형식의 토론보다는 의견을 주고받고 수용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우울함 극복을 위해 사용되지만 이것이 더 우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소마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는 문명세계와 야만세계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석혜인 팀원은 세뇌 교육을 받아 어느 계층이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소마를 통해 우울함을 못 느끼는 문명세계를 택하였고 이서윤, 신현지, 최수인 팀원은 완벽한 것보다 조금 덜 완벽하고 불완전한 야만인의 세계가 더 좋고 슬픔, 고통을 느끼며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만 세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을 택한 이종훈, 김동은 팀원은 각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최대의 행복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조작된 세상과 더럽고 열악한 세상 둘 다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 경제학이 숨겨온 6가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요. 김동은, 석혜인 팀원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득이 되는 거래를 거절했다고 정의할 수 없다. 손실이 안 되는 쪽을 택하는 것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의 의견으로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윤 팀원은 후에 얻을 이익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높게 잡는 것을 예로 들며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행동경제학인가 일반 경제학인가에 대한 질문에 행동경제학 그리고 중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행동경제학적으로 치우쳐져 선택하고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행동경제학이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동 또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행동경제학, 일반 경제학은 둘 다 경제학의 한 부분이다. 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와글와글 팀은 무엇이 경제학일까라는 의문이 들어 이 책을 읽으신 경제학 교수님께 여쭤보니 행동경제학은 수많은 경제학의 한 부분이다. 온전히 맞다고 할 수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인 팀원은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견해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동은 팀원은 다양한 시각에서 수많은 해석이 나오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이서윤 팀원은 평소에는 독서를 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생각을 친구들과 교류하고 나눌 수 있어서 보람찼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종훈 팀원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철학소설을 접할 수 있어서 새로운 장르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신은지 팀원은 자주 읽지 못하는 분야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생각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합니다. 최수인 팀원은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책 외의 자료들을 알아보기도 하며 즐겁게 했던 이번 독서 활동이 소중했다고 하네요. 저희 와글와글 팀은 독서클럽이라는 활동 덕분에 즐겁게 웃고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임해준 우리 팀,
그리고 팀을 잘 지도해주신 지도교수 홍원표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9기 독서클럽 와글와글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글와글 팀에서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읽어봐요 독서의 숲 팀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기 읽어봐요 독서의 숲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보건행정학과 최수호입니다. 발표는 팀 소개, 작가 및 책 소개, 모임 과정, 소감 나누기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멘토인 상담심리치료학과 조원 교수님과 팀원은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로 사람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위한 학문을 공부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자아 성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무기력이 심화되는 시기에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나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에 대해 보다 깊이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약속입니다. 시간을 중요시하고자 무단지각 시 벌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활동에 성실히 임하기, 작가 조사자는 모임 전 관련 시청각 자료 공유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 소개입니다. 지정 도서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독자에게 명백한 교훈을 던지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책이었습니다. 9월 28일 1회기를 진행하며 작품을 읽은 소감과 인상 깊었던 장면과 구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했던 성과 악의 공존에 대한 논의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2회기는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토의 주제는 데미안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을지, 각자가 느끼는 데미안의 존재는 무엇인지, 자기 삶에서 데미안 역할을 해준 존재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며 지도 교수님의 참여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두 번째 도서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수레바퀴라는 거대한 권위에 맞선 소년의 저항을 통해 공감을 끌어낸 작품으로 주인공 한스의 이야기는 헤세 자신의 이야기로 자전적 소설입니다. 헤세는 엄격한 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 낙오하게 되고 그의 좌절감과 자책으로 인해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 팀이 수레바퀴 아래서를 선정한 이유는 데미안과 비교했을 때 작품 속 등장인물과 우리의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데미안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의 여지를 주는 작품이기에 갈등과 고민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회기 모임에서는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느낀 점과 인상 깊은 장면과 구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만약 내가 수레바퀴 아래서 속의 등장인물로 산다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4회기는 토론 참관을 진행하였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한스의 삶의 주 요인은 가정에 있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찬반 대립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서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선정하였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정치적 보수주의, 경제적 호황 그리고 사회적 순응의 시대로 기억되는 미국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퇴학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2박 3일 동안 주인공이 겪는 방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입니다. 저희 팀이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다룬 도서와 같은 맥락의 성장소설이며 인간 존재를 특징 짓는 공허함과 소외를 애써 무시하는 사회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억압된 목소리를 느낄 수
있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5회기 모임을 통해 작품을 읽고 느낀 감정에 대해 나누어 보고 내가 만약 주인공인 홀든이라면 어땠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6회기에서는 주인공은 홀든은 순수하다라는 주제로 찬반 대립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작품인 만큼 지도 교수님도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느낀 각자의 소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와 비슷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가와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으며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소감을 나누면서 토론하며 독후감을 쓰는 과정이 책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도움으로 와준 것 같다. 내가 바라보던 시각에서 찾지 못했던 점을 찾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손에 대지 않던 종류의 책들을 읽은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대의 시선으로 책을 다시 읽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시간을 때우는 용도가 아닌 제대로 된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등의 소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이 읽어봐야 독서의 숲 성과 네, 읽어봐요 독서의 숲 팀이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커피앤북 팀이 준비한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클럽 커피앤북 팀 성과 발표의 발표를 맡은 공공인지학 물리학번 최라인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책 소개와 활동 내역, 참가 소감으로 PPT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책 소개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헤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으로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음 책은 기욤 미소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의 장편 소설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얻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이며 기욤 미소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인 로맨스와 미스터리 장르의 결합, 영상미가 돋보이는 생생한 화면 구성, 빠른 전개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토론한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공허한 십자가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 사형제도, 낙태, 미혼모, 자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형에 대해서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쓴 느낌이 듭니다. 저희 팀도 이에 대해 독서 후에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활동 내역입니다. 저희는 1주차에 각자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내면 성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할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였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에는 독서 후 저번 주에 정한 주제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가 살면서 알을 깨고 나온 적이 있는가 그리고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책을 읽은 후 각자 느낀 점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4주차도 동일한 책으로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면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주차에는 공허한 십자가를 읽고 사형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저번 5회차 모임 때 했던 주제를 각자 조금 더 준비해서 사형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였습니다. 마지막 7주차는 공허한 십자가를 읽고 각자 생각하는 진정한 속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7회의 모임을 가졌고 모든 팀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였습니다. 비대면 3회, 대면 4회로 모임을 가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모임을 한 것에 대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면 모임에 비해 비대면 모임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소통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비대면 모임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모임을 하다 대면 모임을 하니 눈으로 통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팀원들의 참가 소감입니다. 먼저 김현민 팀장님은 평소에는 한 장르의 책만 읽었었는데 이번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읽는 책의 장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의 책을 도전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책을 읽는 독자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토론하면서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주연 팀원은 오랜만에 책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되어 조금 더 책을 집중하며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협력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토론 때문이 아니라도 책을 좀 더 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독서 토론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차영준 팀원은 처음 하는 독서클럽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초반에 비대면 모임했던 게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협력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내년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책이라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 활동으로 책을 접하게 되어 좋았고 항상 책의 내용만 봤는데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는지 생각하게 됐고 토론을 하면서 작가의 입장으로 책을 읽는 독자들의 생각을 볼 수 있었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범용 팀원은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취업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계발서만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독서클럽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 잊고 있었던 문학의 미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러한 현장의 감정을 좋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토론 커피앤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앤북팀에서 준비한 발표 잘 보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된 23팀의 성과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점수를 취합하는 동안 독서클럽 최종 순위 선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서클럽 최종 순위는 그동안 활동해왔던 각 팀의 활동 점수와 오늘 발표 점수를 더하여 최종 순위가 정해집니다. 각 팀의 활동 점수는 토론 모임 출석, 모임 보고서 제출 여부, 감상문 제출 편수, 카페 활동에 대한 점수를 합계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수상으로는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 모두에게는 모두 총장상을 수상하게 되고 최우수는 팀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우수는 팀당 30만 원의 장학금을, 장려는 팀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심사위원과 관계자분들이 계속 점수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늘 성과 발표의 심사를 맡아주신 김성래 교수님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학부 김성래 교수라고 합니다. 인제대학교 독서클럽의 성과 발표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개인이 얻은 감정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치가 굉장히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간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처음이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행사가 송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행사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평과 관련해서는 인제대학교 I5C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심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항목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얼만큼 발표를 통해서 그 책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항목을 저는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손쉬운 매체를 통해서 짧은 컨텐츠들이 소비되는 스낵컬처 상황에서 조금은 긴 호흡이 필요한 독서라는 행위가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사랑받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행사가 저 나름 굉장히 가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기 직원 선생님과 그리고 참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성과 발표의 심사를 맡아주신 박재섭 교수님의 심사평과 마무리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격려사도 해주셨지만 요즘 이제 독서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정말 그 마라톤 선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책을 읽어 오셨다는 점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뭐 잘한 것은 여러분 다 있지만 또 조금 부족한 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회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 환경을 무시하고 교통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좀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비유를 해보면, 좀 문학 작품에 대한 토론은 그 무슨 법원에서 그 송사를 벌이는 게 아니라 뮤지컬 같은 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두고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냐 아니냐, 물론 그건 이제 토론의 그 이슈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까지 들어가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뮤지컬이라고 그러냐면, 아까 데미안 같은 것도 일종의 악보란 말이죠. 그 위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노래로 올려볼 때 좀 그 성숙한 어떤 토론이 되지 않을까. 더 쉽게 말하면 다 그 히 스토리지만 마이 스토리로, 내 같았으면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우리 친구들하고도 좀 마음의 문도 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더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문학 작품 읽고 토론을 할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여기 메모를 했습니다만, 아까 어느 팀이더라, 북차 팀, 또 한 팀 더 있었는데, 이런 팀들은 참 북차는 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성장, 깨달음, 죽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책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권의 책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갖는가,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한 권 한 권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게 아니라 마지막 토론 시간에는 이 세 권을 놓고 세 권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 경험들, 이런 걸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좀 갖고 이야기하면 훨씬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평가 마무리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과 발표의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 후에는 시상식이 바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독서클럽 시상식은 추후 독서클럽 카페를 통하여 공지 후에 진행될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카페 공지에는 감상문 우수작과 최다 참가상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최종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 발표는
네, 발표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융복한 문화센터 곽창호 과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성과 발표를 시작하고 한 3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힘드셨을 텐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항상 발표할 때 이렇게 보면 이걸 들었을 때 항상 흥분도 되고 또 한번 이걸 발표하고 나면은 끝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장려부터 우수, 최우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입니다. 널 스튜던트 팀입니다. 예, 장려 두 번째 팀입니다. 북차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 마지막 팀입니다. 신문과 책이 함께라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우수팀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를 하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우수 첫 번째 팀입니다. 팀명이 세 자리입니다. 메모리 팀입니다. 예, 우수 두 번째 팀입니다. 팀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북북 끌거라 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팀이 남았습니다. 최우수 팀입니다. 최우수 팀인데 여기 팀들 학생들은 저도 아는데 많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예. 최우수 팀은 팀명이 5글자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실 텐데 5글자인 팀 손 들어 보세요. 예. 자, 최우수 팀 발표하겠습니다. 떡잎 방범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과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독서클럽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매 학기 독서클럽 운영을 위해 기획부터 모집, 선발, 운영 그리고 오늘 발표회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독서클럽을 위해 애쓰시는 융복한 문화센터 조선영, 송진욱, 곽창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